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패스트트랙 제도나 선진화법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과거에 만들었던 거거든요. 네. 좀 보완해 보실래요? 박 교수께서? 아예 그냥 이쪽 이야기를 다 듣고 그다음 이쪽 이야기를 듣겠습니다. 그렇죠. 좋습니다. 이제 이야기했던 것에 좀 보충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패스트 트랙은 그래서 선진화법은 법이 쉽게 만들어지기는 좀 힘들 때가 많아요.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있단 말입니다. 민생에 관련되거나 정말 여야가 뭐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. 뭐 100%가 다 묻혔으면 좋겠지만은 뭐 개혁 입법으로서 꼭 필요한 법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과연 이 현재 그 국회법으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 그 중에 하나 보완책으로서 그 입법 장애를 막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예. 그래서 거기 패스트 트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점진적이고 아주 온건한 방식이란 말입니다. 지금 세게 돼버렸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자유한국당을 자꾸 탓해서 좀 약간은 미안하지만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자유한국당이 같이 했어도 되거든요.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조그만 여야끼리 어떤 합의를 봐서 내용은 그 정도 절충안이 돼 있고 선거법도 어쩌면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비슷한 입장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봤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아까 270석이라든가 또는 뭐 정치 합의를 보면서 무슨 뭐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 오직 좋겠어요?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이건 좌파 뭐 집권을 위한 음모다. 뭐 헌법 수호를 위해서 하면서 장애 정치 트랙으로 나가버렸단 말입니다. 예, 그럼 남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법에 관한 한은 지금 당장에 통과시키자는 게 아니라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이 정치적 숙려 기간을 두는 거예요. 그러나 그것도 엄격하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진통을 겪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하루 이틀 동안에 주말을 통하면서 현재 이 법이 어쩌면 야당이 원하는 법일 수도 있고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되게 바꾸는 것. 혹시 이따 이야기가 나오면 선거법은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지나고 나면 이 패스트 트랙이 여나 야나 그렇게 어느 한쪽한테 아주 유리한 그런 안은 아니라는 것. 그래서 이렇게 좀 세게 충돌한 것은 이 정치적인 트랙과 패스트 트랙이 이 엇박자라고 좀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저는 아직까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두 분의 말씀에 대해 비판하실 것들이 많겠지만 그건 이따가 좀 하고 이렇게 결사저지 몸으로까지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 본인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세요.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지난 과거 시절에 아무리 혹독한 군부 독재 시절에도요. 선거 제도를 야당의 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예는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여러 가지 경제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정에 의해서 지지율이 지금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그 선거제 또 공수처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 최재성 의원님께서는 선거제 이것은 뭐 처음에는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처음에는 굉장히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. 하지만은 방법을 찾아낸 거죠. 민주당이 자당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정의당과 바른미래당, 민주평화당을 끌어들인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선거제도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금 114석입니까? 예. 300석 중에 3분의 1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정당이에요. 야당이지만은. 그런데 그 3분의 1 이상이 되는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경계 룰을 정하겠다?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이득이 있는 것이죠. 왜냐하면 자당 10만 가지고 안 되다 보니 선거제, 연동형 비례제를 원하는 야당을 끌어들여가지고